우리가 바다에 안 빠져 죽으려면요, 바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빈털터리로 살지 않으려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도대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다시 말하면 이 국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든 서구 선진국, 일본, 타이완 할 것 없이 통상 국민 1인당 소득이 한 5,000불 정도가 되면요, 국민 경제 교육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경제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소득이 수만 불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선진국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도 제50하국 때 KDI에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거기에 국민교육연구원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기사를 써서 도대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하는데 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요, 암만 테크닉 배워도 소용없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에서 나온데, 패러다임은 세상을 보는 눈, 사고 구조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 내 사고의 구조, 요게 안 바뀌면요, 백날 테크닉 변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있죠. 혼자 사는 인간은 신 아니면 야수다. 야수는 들짐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들짐승이다. 들짐승도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삽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텔레비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이 혼자 살던데? 혼자 못 삽니다. 그 자연인이다 하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지가 만들었어요? 신발 지가 만들었어요? 솥단지 지가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절대로 산속에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혼자 있을 뿐이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결코 혼자 못 살아요. 고무신 지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지붕 지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전부 강물에 떠내 올라온 것 가지고 지가 한 거예요. 그 강물에 떠내 올라온 것은 누군가 만든 거예요.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까지 오시면서 나는 스폰서 힘 안 빌려, 내가 혼자 갈 거야. 자동차 몰고 왔으면 그 자동차 자기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오다가 기름 넣으셨으면 기름 자기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어울려 사느냐 이거예요? 왜 어울려 살아? 혼자 살면 좋을 텐데 왜 어울려 사냐고요? 같이 살면 이익이니까 그래요. 그거 간단해요. 같이 살면 이익이니까. 나하고 충주에 사는 과수원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소비자 잉여라고 그럽니다. 학술 용어예요. 소비자 잉여. 컨슈머 서프러스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동네 혼자 살면은 그렇게 싼 값에 전기를 가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싼 값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나 혼자 산다면 그렇게 싼 값에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누군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공재나 사유재를 싸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라면을 먹었을 때에 느끼는 만족감, 배고플 때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죠. 그런데 그 라면이 아무리 비싸봐야 1,500원 그 미만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라는 걸 뭘 잉여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라면으로부터 라면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2,000인데 내가 1,5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500만큼이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모든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쫄래쫄래 온 사람 중에 파트너가 자기 스폰서를 겁박을 해. 당신 나 때문에 돈 벌잖아. 돈 내놔. 좀 말할 때 내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안 웃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자기 때문에 돈 번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파트너로 있으니까 내가 팔아니까 뭘 멀잖아. 그중에 몇 퍼센트는 내. 막 겁박을 해. 그것은 외부 경제라는 걸 모르는 그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반팽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 눈이 많이 내렸어. 근데 어떤 집은 앞에 눈을 깨끗이 치우는 집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화단을 잘 갖고 놨어. 그런 집 있죠? 꽃이 만발하게. 그런 집 옆을 지나가는 게 기분이 좋습니까? 눈도 안 쓸고 그냥 쓰레기를 밖에다 다 내놓고 그런 데를 지나가는 기분 좋아요. 깨끗하게 치우고 화단이 잘 가꿔진 집을 지나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걸 외부 경제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경제란 나의 어떤 사람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 그렇게 마당을 잘 길을 잘 쓸어놓고 화단을 잘 갖고 오는 집 주인이 와서 당신 이거 기분 좋았지? 돈 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기분 좋았지? 돈 내.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눈도 안 쓸고 쓰레기를 버린 집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내 기분 나빴어. 돈 내.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다 보면은 외부 경제를 창출할 수도 있고 외부 불경제를 창출할 수도 있는데 모여 살게 되면은 외부 경제를 창출하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더 많은 수익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관계로 유지가 되어 있지만은 내가 A라는 사람의 파트너지만은 나는 B라는 사람의 스폰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당신 나 때문에 돈 벌지? 돈 내놔. 그러면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뭐야? 너도 내놔 임마. 그것은 이 자본주의 세계가 외부 경제와 외부 경제가 쌓여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이론적 그리고 사상적, 이념적 기반을 놨다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를 그래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이전에 경제학이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전에 경제학은요, 중상주의라든가 중농주의, 요것은 시장 경제를 잘 설명을 못해요. 아담 스미스의 경제의 국부론의 제1장 가장 페이지를 딱 열면 나오는 게 분업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분업에 대하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간도 자기가 이 운동화, 옷, 모자 다 안 만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어떤 것에 특화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교환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은 나 혼자 산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로 구성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휴먼 네트워크죠. 이 그물망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누구를 빼앗거나 누구 때문에 돈 버는 게 아니고
마치 과수원업자와 양봉업자처럼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하면 혼자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혼자 해보면 얼마나 안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공학의 아주 고전적인 책을 쓴 분이 1938년에 그 책이 나왔어요. 1920년에 나와. The Law of Success.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수만 명, 한 5만 명의 성공자와 실패자들을 스터디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책을 쓴 거니까 거의 고전이에요. 거기에 마스터마인드란 말이 나옵니다. 마스터마인드. 이 말은 나폴레옹 힐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마스터마인드. 왜냐하면은 나폴레옹 힐이 그 수많은 성공자들, 예를 들면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윌슨 대통령, 다 청년 시절에 전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록펠러, 알렉산더 그라함 벨. 해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발견한 게 이 마스터마인드를 발견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아주 위대한 분들이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혼자 한 것이 아니더라. 그 위대한 사람들이, 에디슨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조력자가 있었어요. 조력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지랭이에요. 무지랭이. 아주 공장에서 일만 하고 노동자야, 노동자. 근데 에디슨이 가만히 이게 성공한 걸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 같거든? 근데 에디슨한테 갈 차비가 없어. 오늘 오신 분 중에 차비 없으신 분들이 있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에디슨한테 갈 차비가 없어. 그래서 기차 짐칸에 몰래 타고, 옛날 저희 중학교 다닐 때도 몰래 타고 가는 거 많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찰 시스템 잘 안 발달해서 중간에 내려 도망가 버리면 돼. 짐칸에 타고 에디슨한테 갔어. 그래서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지랭이가 내가 이 당신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루에도 너 같은 놈이 수십 명이 달라든다 이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전화, 전기, 축음기 다 만들었잖아요. 전등까지 다 그러니까 에디슨 회사가 있었어요. 사업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GE라고 하는 회사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 그게 에디슨 회사가 모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거야.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내서 맞추면 너하고 같이 하겠다 이거야. 에디슨이 뭐라고 문제를 했냐면은,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나를 방 밖으로 나오게 해보라 그랬거든. 근데 그 에디슨 마음이 잘해요.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나는 밖에 있는 놈은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데 안에 있는 놈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밖으로 나가보지. 딱 나오니까 아이고 내가 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에디슨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에디슨 다음 가는 거부가 돼버려요. 그게 지혜예요. 그렇죠?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예요, 지혜. 학력, 현재 자기가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소득을 위해서 오셨으면은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낮은데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사장님들이 내가 어느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원의 생산성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200만 원을 봉급을 줘? 그러면 회사가 즉각 망해. 그래서 항상 임금은 생산성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려면은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
자본이 없으면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높을 수가 없어. 그럼 자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자본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KDI에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자본이 뭐다는 것을. 그런데 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데 여기서 정의하는 성공은 안정적인 고소득입니다. 안정적인 stable high income. 다시 말하면 오늘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고 다음 달은 빵이다.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소득이 들어온다. 이걸 성공이라고 본다. 그러려면 자본 축적이 돼 있어야 되고 자본 축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에 자본의 개념이 하도 광범위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자본 축적이 문제인데 자본 축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휴밀리티,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슨 인사자라고 하는 게 겸손 아닙니다. 학자들은 남의 말을 듣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남에게서 배운 것이다. 혹시 남에서부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모두 남에게 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남에게 배우시는 분은 성공한다고 말이에요. 스폰서 학력이 어떻느냐, 나이가 어떻느냐, 성별이 어떻느냐, 과거, 캐리어가 어떻느냐,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지라는 공자의 46세 연하의 제자가 선생님,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그 당시 공자가 농사 짓는 법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나는 농사 짓는 노인보다 더 모른다. 그 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공자가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배추는 어떻게 기릅니까? 채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은 나는 채소 재배하는 노인보다 모른다. 그 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라님도 농사 짓는 법은 농부에게 물어야 돼.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학력이 높고 캐리어가 좋아도 다단계 스폰서한테 물어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모두 겸손하게 스폰서하게 배우셔서 3년 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